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대전환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린 뉴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백가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가희 기자, 그린 뉴딜, 이 통상적으로 좀 잘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좀 어떤 개념인지 좀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린 뉴딜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우리 경제가 그린 경제로 전환하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동시에 전 세계적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도 늘어난다는 전망에 기초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방향들이 설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그린 뉴딜 정책이 늦었지만 국제적 흐름에 걸맞은 정책이라며 반색하고 있는데요. 이제 간단한 전문가의 코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기구 심지어는 IMF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애플, 구글 뭐 등등의 글로벌 대기업들 또 어떤 그 거대한 투자자들까지도 이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린 리커버리를 얘기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그린 뉴딜에 대한 이 정부의 세부적인 방향성은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들은 3대 분야의 8개 추진 과제로 나뉘는데요. 세 가지 분야는 첫째로 도시와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둘째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셋째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정책을 보면요.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과 공정한 전환, 에너지 관리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마지막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로 축약됩니다. 정부는 이 해당 분야에 오는 2025년까지 총 35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약 2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후에 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부처가 세부 과제들을 많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분야에서 확립된 이 정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그린 뉴딜과 관련해 세 가지의 정책을 지금까지 내놨는데요.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 혁신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기업, 공공기관들과 합심해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이 R&D 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태양광 셀과 모듈, 그리고 소부장 제조기업들이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를 속도감 있게 보급하면서 지난해에는 태양광 세계 9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그린 뉴딜 대책에서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현재의 3배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시설의 경우 이 비용 효율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지속적인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고효율 태양전지의 개발과 신시장, 신서비스의 창출, 그리고 저단가 공정기술 개발 등의 이 R&D 센터가 주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 RE100에 대한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RE100이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떤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입니다. 앞서 애플과 구글, BMW 등 200여 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이런 해외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지만 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공식적인 참여 기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RE100의 이행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해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녹색 프리미엄제가 있고요. 전기 소비자가 RPS,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계획과 기대 효과를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구매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르백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행 방안 중 여건에 맞는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린 뉴딜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납품 조건으로 하는 선진국의 무역 장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기업들이 아리백을 이행하고 또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또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도 이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서 어떤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 그린 모빌리티 보급의 확산의 주역이 될 기업인데요. 앞서 그린 뉴딜에 발맞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2025년에 100만 대 판매하고 2025년까지 약 23개 차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도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되는 수소전기 트럭입니다. 지난주 스위스로 선적되었고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유럽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국내 시장에서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판매를 확대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또 이러한 기업들의 동참까지 이어진다면 그린 뉴딜 정책이 좀 더욱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이 저탄소 청정 에너지 시도의 미래가 걸린 이 거사인 만큼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백가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